속된 말로 하면 사실은 도둑놈 신부입니다.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헨담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써먹는 경제 상식,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 저자 한국경제신문 홍성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자 생활 하시면서 혹시 수백억 자산가 분들 자주 만나시나요?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기업인 분들을 좀 많이 뵙긴 했었죠. 예, 네.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을 못 뵀지만, 그래도 매출 몇백억대 그 회장님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뵙기는 하죠. 예, 예. 브런치 보니까 그런 분들 예, 뵀을 때 예. 딱 들어가자마자 보는 게 있다면서요. 제가 또 이제 책도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간파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책들을 주로 읽었는지, 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가치관이고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 방에는 좀 이제 서가가 나오는 있잖아요. 그 네. 책꽂이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이제 보죠. 이제 이분은 저런 책을 읽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이제 어, 보죠. 예, 예. 어떤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가면은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렸는 책, 이런 책들이 대부분 그냥 다 갖고 계신 건 아닌데, 이런 책들이 몇 권씩은 있어요. 투자자에 책. 관한 거.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땡땡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땡땡 공제회 투자 책임자,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땡땡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땡땡.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맨날 아, 뵙는 게 하니까 이것도 있고. 네. 현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런 버핏이 내가 이 책을 돈 주고 산 게 굉장히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할 정도고. 와, 진짜요? 저도 당장 사야 되겠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워런 버핏이 한 20대 때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인데, 바로 그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로 이제 몇 년 동안 일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치 투자라는 그런 기법을 많이 배웠고, 워런 버핏 바이블도 되게 좋은 책이지. 이거는 매년 나오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두 주서원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고. 그리고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것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워런 네. 버핏이 내가 읽은 책 그 네 권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두 권이 이 증권 분석하고 그 현명한 투자인데, 이 증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75주년 특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1930 몇 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진짜 그런데도, 오래됐네요. 왜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기법이라든지 시장 환경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그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워런 버핏도 많이 배웠고. 사실 어떤 책이 이렇게 막 75주년, 사실 지금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됐죠.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진짜 그 안에 그 좋은 그 투자의 원칙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 원칙이라는 게 다 주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쓴 거는 다 이제, 이분은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주식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이런 아, 책들을. 채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잠깐 언급되는 음, 정도고, 제가 보여드린 분들은 다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예. 제가 여기 몇 권 책이 있는데, 추천해드린 책은 네. 다 좋은 책인데, 근데 이게 다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그 양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이제 적합한 책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 책 굉장히, 이 책 밀가요. 자체가 그 피터 린치가 여기 서문에도 썼는데, 이 책 자체가 완전히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근데 1980년대 이제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대 한국하고는 좀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확실히 미국 시장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것도 많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틀에서는 한번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지금 이게 갖고 있는 책들은 근데 좀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책들인데, 요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은 좀 또 그렇게. 쉬운 책 없어요? 조금 읽기 쉬운 책. 월가의 이해가 가야 될 미국, 거. 이거 그거야. 괜찮고, 아, 캠피셔라고 또 있거든요. 캠피셔. 캠피셔요? 예? 캠피셔요?
캠피셔는 이분 아들이에요. 이분 아들인데 아, 그분은 돈이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이분은 왜냐면 혼자서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서 왜냐면 그때는 1930년대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이제 그냥 그런 거 이제 부티크라고 해요. 그냥 부티크 이제 개인 사무실처럼 이제 고객 몇 명 도와줬던 분인데 근데 굉장히 이제 투자 철학이라든지 수익률 좋았던 분이지. 근데 캠 피셔는 아까 거기 레이 달리오의 그 브리지워터급의 그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창업자거든요. 그분의 그 역발상 주식 투자 그것도 제가 그 초창기에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정도 읽으시고 근데 한번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도전해볼게요. 너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운 책들은 사실은 음. 아무런 그 지적인 그 발달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인 발달을 쉽게 가져내지 느껴지는 못하는구나. 쉽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쉽게 느껴지는 거는 그 책이 그만큼 나한테 그 정신적인 그 훈련을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네. 지식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스스로 익히는 거는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좀 도전해보시고 이 책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고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도 괜찮고 현명한 투자도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워런 버핏 바이블은 이거는 약간 투자 서적이면서도 동시에 투자에 대한 생각도 엄청 있지만 워런 버핏이 지금 이끌고 있는 버크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직원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엄청 그 대기업이에요. 삼성전자보다 더 이제 근데 워런 버핏은 다 인수를 했어요. 회사 자체를. 그래갖고 이 책은 약간 투자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책은 약간 더 뭐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경영 어떻게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만약 본인이 이제 좀 내가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이제 이 책은 좀 이 책까지 읽으시면은 좋은데 이 책은 증권분석 이름만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어렵죠. 근데 도전하셔야죠. 이게 많이 읽어야만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이제 정확히 명확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책을 막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 보니까 투자 예. 거물들이 글을 꾸준히 쓴다고 하던데, 예. 네, 그 솔직히 책 인쇄비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많지 않죠. 별로 안 됩니다. 또. 그분들이 왜 계속 책을 내고 글을 쓰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중요한 게 한 번 돈 벌고 한 번 그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그 성공을 거뒀으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어떤 근거와 분석을 갖고 이 주식을 샀는지를 근거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 근거를 또 이제 반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내가 판단 근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이 근거가 좀 부실했다. 내 분석이 좀 잘못됐었다. 그런 거를 이제는 그 되풀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내가 이때 이 투자했던 이유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때는 이 판단 근거 때문에 했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실제로 성과가 드러났을 때 이걸 보고 그때는 내 판단이 이 부분은 맞았는데 이 부분은 틀렸어. 아니면 이 판단은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틀린 거 이제 버려야 되고 네. 어느 정도 맞은 거는 그 맞은 것만 잘 이제 발라내서 계속 그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자기 책 원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확률은 높이고 실패 확률은 줄이고 그래서 이제 막 그 투자하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매매 일지라든지 그런 걸 쓰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언제 뭘 샀다 그거는 사실은 그 MTS 그러니까 뭐 키움증권의 영웅문이든 뭐든 그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 어차피 짜르르 나오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때 이 주식을 왜 이만큼 샀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주식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 원칙대로 가는 거고 근데 그때도 틀렸는데 나중에 또 틀린 거를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기억이 항상 왜곡되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꼭 반성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제 네. 내 판단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반성을 못하면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 혹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영국 철학자가 있잖아요. 경험주의 철학자. 우리 뭐 도덕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책 읽기. 그러니까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완전한 풀리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든다. 레디. 준비된 사람 만들고, 그리고 글쓰기는 정교한 사람을 만든다. 굉장히 이그젝트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에, 사실 잘 보시면 투자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그 처벌이 혹독한 데도 없고, 올바른 판단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데도 없잖아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피터 린치라고 월가의 영웅인데, 아, 들어봤어요, 그분. 이분이 10년 동안 그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운용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돼요. 이분이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는데, 그 당시 이분이 굴렸던 돈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더 컸었어요. 이 마젤란 펀드가. 그 13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그 네. 80년대 대부분과 90년대 초반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다시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수익률이 2600%였거든요. 2600%. 여기 책에 정확히 나온 얘기입니다. 네. 나는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꼭 2분 동안 하는 일이 있다. 2분 동안 혼잣말 하는데,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한테 2분 동안 나한테 스피치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를 왜 사냐, 반도체의 꾸준한 성장이 앞으로도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100조 원대 새로운 그 시장을 만들 거고, 그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길지는 않더라도 한 2분 정도는 꼭 얘기해 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우리 여행 많이 갔잖아요, 해외여행. 네. 근데 해외여행 갈 때 진짜 엄청 따져보시잖아요, 진짜로. 막 엄청 따지죠. 이거 어디가 맛있고 비행기는 뭘 타야 되고, 이거 환승할까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까, 뭐 어디 들릴까, 저녁에는 할까, 뭐 심지어 그때 가면 옷은 뭐 입을까.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여행 갈 때는 진짜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서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엄청 따지면서 자기 몇 천만 원 투자할 때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없이 투자한다. 맞아요. 진짜 그 완전 야, 그 공감합니다. 친구가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 좋아 그러면 그냥 사버린다는 거지. 이분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막 이런 책 많이 읽다 보니까 한 번 살 때마다 이제 한 달 정도는 고민하거든요. 이게 뭐, 저는 사실 대충 이 재무제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볼 줄도 알고, 네. 그거는 근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또 뭐가 들어가셨어요, 또? 바닥에 책을 깔아놓은 게 있어갖고, 이거 제가 이 책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본 책인데, 출판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근데 다 출판사가 다릅니다. 이게 저한테 뭐 한 권 주는 거, 제 책은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심지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도 안 하고 그 돈을 벗자는 건 사실은 그거는 아주 그 속된 말로 하면 사실은 도둑놈신분입니다.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제가 사실 지난해 말에 엄청 사려고 하다가 망설였는데 뭐 주식이 어떤 엄청 거예요? 오르더라고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테슬라 안 혹시? 갖고 있는 거라서 엄청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한 게 잘한 거다. 근데 막 그냥 신문 기사만 읽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이제 신문사에 있지만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을 사셔갖고 오래 기다리는 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책들 메시지 봐도 다 뻔해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 안정적으로 하라. 좋은 기업을 잘 고르고, 남의 말에 그 너무 함부로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버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제 자산운용업계 분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고 얘기 듣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100%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식이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폭도 그거의 2배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50%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근데 그런 주식은 리스크가 마이너스 100%가 된다. 네. 보시면 뭐 인버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인버스라는 그 상품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몇 배 벌 수 있지만은 반대로 몇 배 이게 있는 것도 쉬운 거거든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입니다. 예, 예. 네, 오늘도 시청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